이해운 후보자 관련한 내용도 살펴볼 텐데 그 비망록이라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사실 이해운 후보자 측에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거지만 일단 이해운 후보자가 작성한 걸 보는 것도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문제 제기한 부분이 종교적인 측면, 너무 종교에 기대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네, 뭐 이 비망록 내용에 보면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정치에서 급이 올라가는 거,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실은 기도를 해서 급이 올라, 예를 들어 시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이 뭐 3선 되고 원내대표 되고 또 뭐 당대표 되고 대통령 된다면 뭐하러 정치합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조금 일반의 상식에 조금 좀 배치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뭐 예를 들면은 그 경쟁 같은 당인데 예. 경쟁 의원이 떨어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 이런 거는 조금 이게 과연 정상인가? 이런 좀 너무 이제 상식 바깥에 아무리 잠재적인 정적일 수 있다고 하지만 예. 같은 당의 의원에게 낙선을 갖다가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조금 이게 현실 정치가 정말 이런 건가? 예. 뭐 진짜 굉장히 현타가 오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예. 이게 참 이해운 후보자의 인성 논란, 이제 그 보좌진 갑질 논란에 이어서 이거는 좀 종교에 대한 맹신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예. 이 정치가 이게 제대로 된 정치 맞냐? 이런 이제 씁쓸함을 남기는 내용인데, 글쎄요, 뭐 이해운 후보자 스스로는 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리면 이 비망록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용은 뭔지 이 부분도 좀 그쵸. 국민의힘에서 좀 따져 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비망록 이 뭐 저주 대상, 뭐 이 기도 대상을 보니까 인물들을 보니까 저는 공통점이 친박계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강성 친박계 의원들을 주로 적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인연이 있는 분들이 왜 이해운 의원의 이 주술적인 그 기도,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았으면 하는 대상에 악성기도? 포함됐을까 싶은데, 아마도 이게 2016년, 그러니까 2012년 예. 그 공천 과정에서는 이해운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당내에서도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왔고 자세하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좀 가려봐야 되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그래 막 우리는 모르던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뭐 흠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첫 번째 얘기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한 걸로 들리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을 좁혀보면 강성필 대 지명철의 여부를 결정 못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청문회 재송부 여부를 결정 못했다는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좀 전자, 그러니까 이제 철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제 왜 그걸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예. 본인이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라는 라고 말씀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본인도 평생을 의심받고 살아왔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 사람의 이야기도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또 동시에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운 후보자에게 뭐 이런 흠결이 있는지 알고 부탁했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철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건이 나고 논란이 있다고 해서 매몰차게 쳐버리는 것은 저는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국정을 운영하고 또 좋은 분들을 이재명 정부에 모셔오는 그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갑질과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도 저도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지만
갑질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소문은 있습니다. 선물이- 근데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뭐 이렇게 사건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 저렇게 뭐 녹취가 뭐 녹취가 누가 이렇게 있다거나. 있기 전에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사실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저분은 장관이 돼서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국민들이 좀 평가할 수 있도록 예.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해운 후보자 좀 개인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렵게 모셔왔다고 표현을 했나요? 그러면은 본인한테 해명의 기회는 한번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문회 과거 청문회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덕성, 예. 또 하나는 이제 정책 검증 능력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통합, 그 다음에 레드팀, 그리고 많은 보수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려하는 이재명 정부가 나라 국간 거덜낸다. 사실 이거를 갖다가 중장기로 돈을 어떻게 쓸지를 컨트롤하는 게 이 장관 자리였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말로 우리 편이 아닌 진영에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레드팀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정말 큰 결단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낙마를 하잖아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벌써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다음에 다른 분은 어떻게 또 모셔옵니까? 이재명 대통령 나 좀 그런 게 있으면 최소한 청문회에서 이분이 그래도 능력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까지는 가져야지. 예. 그래야지 다음에 이분이 설사 낙마를 한다 손 치더라도 다른 분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할 때 아유 그건 뭐 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시키면은 누가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오라 그런다고 가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고심이 깊을 거예요. 예. 참 이해운 후보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같으면 낙마시켜도 마땅하지만 다음을 생각하고 또 다른 또 좋은 분을 갖다가 영입을 하려면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정책을 펼치려면 그래도 여당에서 대통령이 청문회까지는 지켜주더라. 예. 아무리 그런 정말 이해운 별 얘기 다 나와도 그래도 청문회까지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들 앞에 얘기할 수 있는 변명의 기회는 충분하게 주더라. 예. 이 정도는 돼야 또 다른 사람 모셔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좀 국민의힘도 양해를 하고 이거 공격할 게 있다면 청문회에서 공격하고 낙마시키는 게 예. 낫다고 봅니다. 예, 정수 저는 이재명 전 대통령이 예전에 남경필 현 지사 대통령. 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그 정무부지사 연정 그 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한다고 할 때 예. 가장 반대했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과거로 좀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의 언어로 봤었을 때 저거는 이해운 후보자한테 관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내가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 빨리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으로 하는 그 장관 임명 자리인데 이해운 예. 후보가 대통령을 부담을 덜어달라는 얘기인 거고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로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해운 후보의 저도 속보 들어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3일로 청문회 잠정 합의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거부했던 이유는 그 이해운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자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운 후보가 그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김병기 사건을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듯이 우리도 문제 제기하고 이런 사람은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는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때가 됐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잠정 합의가 뭐 확실히 이행이 된다면은 일단은 청문회에서 늘 뭐 여권에서 뭐 청와대에서도 그렇지만 해명을 들어보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겠네요. 오늘도 그게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검증을 하는 시간인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언론이 검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맞다 그래 봅니다. 예. 근데 그 정치든 뭐 우리가 그 국어 시험을 볼 때도 문맥과 맥락이라는 게 있고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사실상 청문회 한 후에 지명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그래서 청문회도 제가 생각에 국민의힘이 23일을 잠정하기로 한 것도 예. 그러면 청문회 해갖고 실제로 이런 여론을 좀 더 환기시키면 이재명 대통령 임명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왜 그게 예. 어렵다고 보냐면 일단 여론의 추가 완전히 기울었다고 보거든요. 이혜훈 후보자는 지금 언론 검증만으로도 기획예산처 장관 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걸 그대로 강행했을 경우에 그 정치적 후과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 져야 한다는 부분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잠정이고 이제 한 보도여서 확정이 되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